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전원주택 경매 물건은 바로 이 집인데요. 집이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현재 반값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과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집은 한번 낙찰이 됐었습니다. 감정가가 5억 정도 되는데 3억에 한번 낙찰이 됐다가 근데 낙찰자가 미납을 했어요. 혹시 이 경매 물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현장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원주택 단지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지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보강토를 사용해서 전원주택 필지를 잘 조성해 놨는데 경사가 급하지 않습니다. 완만하죠. 저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살펴봤죠. 이렇게 보강토를 높이 쌓은 데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런 완만한 경사, 이건 경사라고도 볼 수 없죠. 이렇게 완만하게 살짝 올라간 토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요. 뒤돌아보면은 이쪽이 남쪽입니다. 경매물건 전원주택은 맨 앞열에 있는 집이고요. 거실창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남양집으로 지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이쪽 거실창은 아침에 해가 잘 드는 동향입니다. 남쪽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긴 한데 남쪽에서 해를 막 집중적으로 받아야겠다 그런 창문의 배치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 집은 동양집이네요. 그래도 확실히 이 땅 자체가 남양 땅이니까 집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남양 땅인데 집은 동양집으로 진 걸까요? 땅의 모양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땅의 모양이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집을 이렇게 동양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남양으로 지으면은 집의 폭이 너무 쪼그라드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남북으로 길게 동양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재 경매에는 여기 집이 앉아있는 땅과 그 왼편에 있는 땅까지 모두 경매에 포함돼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두 개의 땅이 다른 필지입니다. 이 두 개의 필지가 다른 필지라고 해도 그래도 이 두 개의 필지가 한 사람의 소유니까 이 두 필지에 걸쳐서 집을 남향으로 넓게 지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집을 한 필지에다가 이렇게 꾸겨 넣습니다. 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요? 이게 이 집의 현재 모습인데요. 2018년도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에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하고 홍보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원주택 단지 자체를 개발한 업자가 이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양사무실 겸 모델하우스. 자, 여기 남쪽에서 보시면은 모델하우스 오픈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분양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땅을 쪼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야지 이익이 남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필지에 집을 하나 지을 수 없죠. 요것도 팔아먹어야 되고 이 옆에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을 동양집으로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라인을 보시면은 다 비슷한 필지에 토지가 분할이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벙커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남쪽을 돌아보면 집에서 보이는 전망은 대략 이 정도이다.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은 2018년도 5월 사진입니다. 몇 년 된 사진이고 현재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벙커 주차장에 색칠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주차장 위로 나무 울타리도 다 쳐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올해 2월 겨울때 사진이어서 좀 색감이 칙칙합니다. 확실히 5월에 찍은 사진이 날씨가 화창할 때 찍은 사진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2018년도 5월 사진을 보면은 이 집 앞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현재 사진을 보면은 집 앞에 이렇게 전봇대가 박혀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전봇대가 이렇게 생긴 거죠.
아무래도 집을 더 지면서 전기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애초에 토목 공사를 할 때 이 전기까지 모두 지중화를 했더라면 요 마을에 이렇게 전봇대하고 인터넷 그 기둥을 박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최초의 토목 공사할 때 이 부분을 지중화 안 한 것이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2008년도에는 대략 이런 모습이었고 현재는 대략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집 옆에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요 앞으로 가서 현관으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벙커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요 계단으로 올라가도 마당이 나옵니다. 현재 집 앞쪽에 남쪽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해놨어요. 한편으로는 태양광 발전기가 없었을 때가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우선 토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주택이 앉아있는 땅과 그 옆에 있는 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두 필지 합해서 245평 정도 돼요. 둘 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집은 여기 오른쪽 필지에만 있는데 이 집은 일반 목구조, 목조주택이고 지붕은 판넬 지붕입니다. 면적은 32평 정도 돼요. 1층이 20평, 2층이 12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감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 집이 원래 전원주택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로 사용됐던 집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집을 짓는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더 꼼꼼하게 잘 지을까요? 아니면은 건축주가 의뢰한 그 집을 더 꼼꼼하게 잘 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모델하우스를 더 잘 짓지 않을까 꼼꼼하게. 왜냐면은 이걸 가지고 고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떤 업체의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와 집을 너무 꼼꼼하게 잘 지었다 생각해서 계약하고 집을 졌는데 집을 아주 개판으로 졌다고 하자 투성이라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영상을 올리신 분들도 조금 봤는데 실상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모델하우스가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의뢰를 받아서 진 집이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집은 2017년도에 지어졌고요. 이제 7년이 됐네요. 그때 지어져서 2022년도에 현 소유주가 매매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원주택과 그 옆에 있는 빈 땅까지 다 매수를 한 거죠. 이 집뿐만 아니라 요 지하에 있는 주차장도 모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고 등기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 땅, 요 빈 땅 같지만 사실은 요 주차장이 건축물 대장이랑 등기가 다 있어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차장이 건축물 대장에는 온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온실인가요? 아무튼 현황은 주차장, 창고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선 경매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거의 5억, 4억 8,900만 원인데 현재 반가 경매로 최저가는 2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죠. 3억에 낙찰받았지만 한번 미납을 했었고 이제 5차 매각기일이 10월 28일 날 잡혀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소 기준 권리 최선 순위 설정을 보니까 2017년 6월 30일 근저당권입니다. 자, 여기 점유하는 분이 두 분 있어요. 전입이 되어 있는데 뭐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봐도 뭐 만날 수 없었다. 보증금도 모르고 뭐 월세도 모르고 임대차 관계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분은 전입일자가 2020년이고 아래에 있는 분은 2021년인데 모두 다 요 말소 기준 권리인 2017년보다는 한참 늦죠. 그러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해도 낙찰자가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낙찰자가 이제 3억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잖아요. 왜 미납을 했는지 제가 좀 자료를 열심히 살펴봤는데 저는 왜 미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니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매각에서 제외다.
뭐 저는 이게 미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3, 4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3, 4가 뭐냐면요. 그 주차장입니다. 두 개의 주차장. 그게 뭐 공부상 지하 1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의 고저처로 인하여 출입구는 지상 1층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이것도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토지의 고저차로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지하층이 맞는데 요 도로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지상 1층이라는 거죠.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목록 4. 이 목록 4가 뭐냐면은 여기에 집 없는 땅에 있는 요 주차장이 목록 4입니다. 이 목록 4가 등기상 소재지가 여기나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상 이쪽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주차장이 여기 빈 땅에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도 요 땅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상으로는 여기 있는 게 이 땅에 있다고 되어 있대요. 뭐 요거는 등기는 뭐 변경하면 될 문제니까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온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있는 내용들이 3억에 낙찰받은 낙찰자가 미납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낙찰자가 미납한 사유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미납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추측을 해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 내부에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낙찰자가 대출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이 집은 왜 경매에 나왔는지 제가 한번 등기를 살펴봤는데요. 원래 이제 최초의 근저당권, 이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2017년도 6월 30일 날 설정이 됩니다. 땡땡땡땡 협동조합, 뭐 제1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4억 2천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왜냐면 땅도 넓고 건물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소유주는 2022년에 이 집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대출을 근저당권을 떠안고 집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뭐 7월 1일에 아마도 이제 계약서를 쓴 것 같고 잔금을 7월 22일 날 하면서 등기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또 이제 돈을 좀 더 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순위 근저당이죠. 이미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땡땡땡땡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리는데 채권 최고액 1억 9,500만 원 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자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채권 최고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도 최소 5%에서 한 7%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그 다음에 요 대부업체는 이자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한 20%까지 받을까요, 최대? 아무튼 요거 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새 가슴이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대출받는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집을 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이 대부업체가 임의 경매를 실시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집의 소유주가 진짜 이 집을 사고 싶어서 산 걸까?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집을 산다고? 조금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자,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주변 환경이요. 지금 보면은 이 전원주택 단지 바로 남동 쪽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 아리아 퍼니처, 뭐 가구 공장인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원주택 단지 바로 앞에 우와 엄청 큰 공장이 있는데 DB 하이텍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반도체 제조. 여기가 뭐 말이 음성이지 주변이 그냥 다 공장이에요. 공장. 여기 북쪽으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장원 시내도 가깝습니다. 뭐 시골 느낌이 뭐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첫 번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도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마을에 이 전원주택 단지 안의 도로가
다 개인 사도입니다. 여기 확인해 보니까 공유인들이 있는 지분으로 도로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길은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지분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한 분들은 반드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 마을 주민한테 물어보셔서 어떻게 인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원론적으로 이런 땅,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1단의 도로로 된 토지들은 이게 개인의 사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사례로 보는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도 그 판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웃을 잘못 만나면은, 꼴통을 만나면은 뭐 막아버리면은 또 방법도 없어요. 그냥 지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주변에 공장이 많아서 이 경매물건에 관심 있을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현장에 가셔서 마을 분들을 만나보고 이 도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